마스크 이제 벗고 촬영해도 되겠네. 그러게요. 속이 시원합니다. 오늘은 누구 오시죠? 정말 핫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저희 간호사들을 위한 사진 촬영. 혹시 능력자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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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한 분이 오셨네. 앉으세요. 네. 오늘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강용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진 찍는 간호사로도 유명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찍는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강용이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네네. 간호사 검증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김쌤을 이겨라. 뭘 이기면 되죠?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네네. 정답을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중증, 비중증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진료 순서도 결정됩니다. 이렇게 중증, 비중증으로 나누는 환자 분류 체계를 뭐라고 할까요? 강용. 케이타스라고 한국형 그 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 검증됐네요. 확실한데요. 확실히 간호사 실해야죠. 자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네. 이강용 간호사 선생님을 검색하면은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게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라는 타이틀이 따라오는데 그런 병원에 대한 이런 프라이드나 이런 게 좀 있으신지 그런 전반적인 이런 스토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병원에 대한 프라이드라기보다는 저는 네. 제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더 큰 편이고요. 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1학년 때는 굉장히 성적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사회인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가장이 되고 할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갖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이 돼가지고 그렇지는 않다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조건 성적이었어요. 성적을 올리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자대병원이 떨어지고 그냥 다른 병원 다 떨어지고 서울대학교 병원 하나 붙어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 진짜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새 이제 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사진 찍는 간호사라고 해서 감동 어린 저희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활동하는 사진들이나 네네.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시고 사진전까지 여시고 네네. 이렇게 일과 이런 활동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우선은 제가 이제 그런 사진 촬영을 하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카메라랑 이제 좀 친해지게 된 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다녔었고요. 간호사가 되게 숭고한 직업이라는 거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갖고 알고는 있고 실습 나가서도 보고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과 이제 뭐 교과서나 이제 학교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대한민국의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이런 모습들을 조금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알릴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제가 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알리자고 해서 카메라를 이제 들게 됐고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카메라를 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사진을 찍을 때 환자보다는 의료인들의 모습을 찍는 사진 작가여서 그래서 환자 얼굴은 거의 이제 안 나오게 하고 활동을 조금 한두 번씩 하고 SNS로 인기가 있어지고 하니까 주변에서 먼저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홍보팀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병원 안에서 공식적으로 사진 촬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쁜 가운데서 사진을 어떻게 찍냐라는 질문을 좀 되게 많이 받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제가 근무하기 전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좀 대기를 하고 있거나 제가 일하다가도
아, 이 장면은 좀 카메라에 담고 싶은데 못 담는 순간들이 일단은 거의 대다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는데 진짜 이 장면은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내가 여력이 안 돼가지고 촬영 못했다 그러면은 근무 전후나 아니 오프 때 다른 병원 스튜디오 같은 걸 빌려가지고 그 장면을 연출해서 찍습니다. 아, 네. 연출도 하시고. 네. 와. 그럼 카메라를 들고 출근하시나요? 항상 제 가방 안에 카메라가 있어요. 오. 네. 이제 저 큰 미러리스 카메라를 꺼내기는 조금 불편할 때는 이제 네.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그럼 처음에 찍을 때 부서원들한테 어떤 협조를 구하고 찍으셨나요? 아니면 아예 이제 라포가 안 쌓여 있는 동료한테는 물론 이제 허락을 구하고 찍고 어느 정도 라포가 좀 쌓였다 하면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찍고 잘 나왔지, 야 올린다 이렇게 그러면 그 친구도 오케이 약간 이렇게. 능청스럽게 그냥 그렇죠. 네, 뭐든지 유도리가 중요합니다. 아, 특히나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걸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간호사님들도 그렇고 응급의학과 전공의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사진 촬영해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되게 고맙다고 하는 게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본인 자식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모습을 부모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갖고 그게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활동 하고 계십니다. 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사진 촬영을 몇 년 차 정도에 시작했는지가 병원 안에서 찍은 게. 우선은 제가 응급실 발령 받았을 때 그때부터 난 여기서 사진 찍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우선은 1, 2년 차 때는 이제 병원 시스템이랑 내가 간호사로서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좀 몰두를 많이 한 편이었고, 학교에서는 간호사가 수가를 넣는 거, 이제 의료 수가나 재료대 처치를 끊는 거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도 간호사가 해? 하는 것도 많아서 그렇죠. 우선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들였고요. 그리고 응급실이다 보니까 그런 브로드한 과목에 대한 공부를 좀 다시 하는 거에 좀 몰두를 했고요. 공부는 제가 엠클렉스 RN 준비를 하면서 그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1년 동안 그 엠클렉스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내가 난 발령받은 지 1년 전에는 꼭 엠클렉스를 딸 거 해가지고 이제 딱 11개월 만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땄고, 이제 그 자격증뿐만 아니라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신규 때 공부했던 게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공부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병원 안에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는 이제 만 3년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 뭔가 이제 다른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 모토가 위기를 기회를 찬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코로나라는 위기가 저한테는 좀 기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코로나가 되었었고, 또 국민들한테도 보여지는 이미지나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딜 강의를 가면은 학생들이나 이제 뭐 간호대 학생이나 이제 뭐 기업체 이런 데 강의를 가면은 항상 이제 하는 질문이,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좀 이미지가 어때요? 하면은 예전에는 좀 부정적이에요, 우울해요, 태워요, 무서워요,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좀 주로 잃었던 반면에 이제는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대답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됐으면 이제 어찌 보면은 간호사가 힘들었지만 간호사 인식 개선에는 조금 이바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인스타그램 보면서 저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필드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줘. 왜냐면 이제 응급실도 사실은 병원 안에서도 좀 많이 동떨어진 부서처럼 그쵸. 취급받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고생하는 거를 이제 직종 안 가리고 다 같이 고생하는 거를 사진을 남기니까 그거를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 이게 누군가가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맞습니다.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기에 그런 과정에서 꿀팁이라든지 이런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아서 좀 그분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나요? 사진 작가가 된다는 게 뭐 면허 시험을 통과해갖고 네 사진 작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라서 모두가 다 저는 사진 작가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 사진전을 열고 나서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전을 여는데
여기저기에서 다행히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저 개인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은 돈이 일단 조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잘 나온 사진이랑 잘 찍은 사진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핸드폰 카메라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은 그거는 잘 나온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잘 찍은 사진은 좀 주제가 있는 사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진 찍을 때 되게 좋아하는 사진들이 손을 찍는 사진이거든요. 물론 그 사진이 환자 얼굴이나 의료인의 얼굴이 안 나와서 쓰기 이제 유명한 사진이기도 하지만 그 환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손 행동 하나하나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이제 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손의 그 과정을 되게 의미 부여를 해서 찍고 있고요. 진짜 아마추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진 작가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는 항상 이렇게 주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명언이네요. 그러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맞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주제가 있다. 내가 찍기 전에 내가 뭘 담고 싶은지를 먼저 그쵸. 알아야.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그냥 되겠다가 그냥 탁탁탁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좀 해. 아, 내가 일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지? 일하면서 되게 코끝이 찡해지거나 아니면 조금 화났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좀 주제를 좀 정해서 사진을 찍는 편입니다. 되게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진짜 일만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환자인데도 환자가 되게 밉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뭐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 진짜 기계처럼만 일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사진을 찍으면서 일하면서 이제 일하는 모습들을 조금 담으려고 보다 보니까 우리 의료진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되게 세심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최근에 이게 되게 인상 깊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선생님이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환자 이제 눈높이가 아닌 눈 아래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누가 나한테 설명해 줄 때 무릎 꿇으면서 설명해 준 것은 아웃백밖에 없었거든요. 아웃백에서 메뉴 이런 거 골라주실 때 아웃백밖에 없었는데 와, 저렇게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되게 모든 환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모습을 조금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촬영했던 일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일들이나 그런 행동들이 되게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가가지고 저한테 의료진들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한테 감동이 됐던 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숭고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을 기록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하면 우리 장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그쵸, 이야기니까 그쵸. 뭐 쓰고 있는 장비 소개나. 이제 알파1 소니 알파1 카메라를 쓰고 있고요. 구입했을 때 가격은 이제 796만 원 샀었고, 이야. 네, 이제 거의 이제 그만한 바디에 맞는 렌즈를 써야지 또 그만한 렌즈에 대한 그렇죠. 그 바디에 대한 성능을 뽑을 수 있어서 렌즈도 이제 렌즈 하나당 그냥 여자분들 명품백 하나 정도 이렇게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가격을 모아보서 보니까 이제 차 한 대 가시고 그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이제 예전에는 사진으로 인한 수익이 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어디 이제 촬영 의뢰도 들어오고 이렇게 강의도 들어오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메꿔졌습니다. 뭐 촬영 같은 거는 이렇게 부소득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냥 다 오빠 사고 싶은 거 제가 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돈이 입금이 됐는데 뭐 제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그냥 다 그냥 도축. 이렇게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또 사고 싶은 거 사면 또.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좇으면은 예, 큰 물고기에 놓치게 됩니다. 예. 이게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질투나 뭐 시기 혹은 이제 뭐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사연이나 그다음에 음. 그거를 뭐 극복하는 방법 뭐 이런 네, 거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부터 돌아가자면은 네. 제가 어디 나가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항상 앞에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환자들의 소중한 내일을 잊게 해주는 의료진의 모습을 담는 사진작가, 사진 찍는 간호사 이강용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사진 찍는 이제 대상 주체가 간호사만 이렇게 찍지를 않아요. 이제 그쵸.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에는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응급실이다 보니까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도 되게 많고 또 외부에서 119 구급대원이나 사설 구급차 그 이송해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이제 건강 회복과 이제 소중한 내일을 잊게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전시를 사진전을 열었었어요. 사진전을 열었었는데 이제 협회에서 모 분이 오셔가지고 아 이거 간호사 아닌데 이거는 떼라.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간호법 이제 발목 잡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 우리 밥그릇 다 뺏고 있는데 이 사진 빨리 떼라 이런 거. 제 개인 전시회인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얘기를 드렸죠. 나는 이게 배타적으로 우리 간호사를 위한 거면은 더 좋겠지만 나는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서 다 같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가지고 낸 전시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취지와 맞지 않다. 좋은 충고는 감사한데 그건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거의 99%는 되게 다 이제 좋은 응원해 주시고 그렇죠. 좋은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욕을 적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간호사가 월급 받고 일하는데 환자 뭐 사진이나 찍고 있네 이런 댓글들이 있었고요. 환자는 저기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사진 찍고 있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되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이제 삭제하고 제가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아 이래서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 악플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네. 교육 목적으로 좀 재밌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것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뭐 환자를 대상으로 뭐 하는데 웃고 있다 이런 그쵸. 말도 있고. 갑자기 이런 부분에서 급발진으로 이제 진지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방법은 왜 우리 아동 간호 배울 때 아동이 부적 행동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울거나 막 이제 막 떼쓰고 이럴 때 거기에 대한 이제 1차 해결법이 무관심이잖아요. 그래서 부적 행동은 무관심으로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교과서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이렇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쨌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QI 활동에 의해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편지를 적자. 아, 네네. 그래서 환자 옆에 이런 책자를 놔둬서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환자분이 어때서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다 하면서 얼른 뭐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좋네요. 퇴실할 때 그 책자를 선물로 이렇게 드리면 환자분들도 이제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은 그쵸. 네. 환자분들 입장에선 중환자실에서의 경험이 기억하기 싫은 경험일 수 그쵸. 있다고 네. 오히려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보호자분들도 간혹가다 이거 쓸 시간에 우리 그쵸. 엄마 기저귀나 한 번 더 갈아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 주장만 너무 맞다고 그렇게 좀 되게 거친 말로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네,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지만 네. 그거를 우리가 대꾸하고 논쟁하면은 문제가 커지고 서로 어차피 입장 차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네 사실. 네. 자, 오늘은 이강용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대형 병원에서 초반 1년에서 3년까지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매너리즘 등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취미 활동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프로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저희 간호사들을 위한 활동인 게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더욱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강현 선생님의 앞으로의 활동이 점점 더 기대가 되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사진 찍는 간호사 이강용 선생님. 안녕하신가요? 매우 안녕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저 이렇게 올라갔고. 좋아요. 저한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들어오는 질문들 중에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몇 년을 버틸 수 있어요?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항상 제가 병원에서 신입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하는 말이 절대 너는 기계적으로 일하지 말라라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쁘다 보면은 진짜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처방 내용 오더 수행하는 것도 바쁘기도 하고 뭐 환자분들이 오면은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환자한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환자분들의 눈을 바라보고 환자 보호자분의 이제 눈을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환자에 대한 처방이 나면은 환자에 대한 이 처방이 왜 났고 이 약이 환자분한테 왜 들어가고 이 검사가 환자한테 왜 시행되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넓히면은 이제 1년, 2년 안에 너 되게 일 잘한다 라는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오더나 검사, 처방이 이제 왜 나는지 그거를 잘 이해를 하다 보면은 환자 보호자분들이 뭘 물어봐도 잠시만요 알아보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 없이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전문 의료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되게 응원해 주시고 사진 되게 잘 보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응급실에서 언제까지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힘에 닿는 데까지는 좀 이런 숭고한 모습들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위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이거는 저희 인터뷰 뭐 이걸 나오셔서 또 다. GC 녹십자 웰빙에서 간호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제품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예, 종합 비타민이랑 이제 이거는 써니 아이즈라고 눈 시력 좋아지는 거. 써니. 이거 드시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